혹시 당신은 선하고 친절하게 살아가면 세상이 저절로 존중으로 답할 것이라 믿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그것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친절은 당신을 지키는 방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가장 쉬운 사냥감이다라고 세상에 알리는 환하게 빛나는 광고판과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영감과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침묵으로 삼킬 때마다,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평화를 위해 억지로 미소 지을 때마다 당신은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대방에게 나는 절대 반격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들이 그 교훈을 배우고 나면 당신은 다시는 주도권을 되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변명하고 해명하려 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의 존엄에 대한 사망 선고서에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침묵은 그들을 이해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한계를 더 깊이 시험하게 만들 뿐입니다. 결국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존중은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존중은 오직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되찾겠다는 당신의 의지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는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막 아이디어를 발표하려는 순간 누군가 끼어들어 더 큰 목소리로 말하고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합니다. 당신은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방금 게임판에서 밀려난 듯한 무력감을 느낍니다. 어느 파티에서 당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불쑥 끼어들어 농담을 던지자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더 이상 아무도 당신의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며 그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은 연인 관계에서 당신의 의견을 말했을 때 상대방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계속합니다. 당신은 또다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당신은 침묵이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당신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의견은 존중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방금 가르쳤을 뿐입니다. 이것들은 사소한 순간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벽돌처럼 쌓여 훗날 당신이 결코 부술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힘을 단 한 번에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침묵할 때마다 조각조각, 야금야금 당신의 힘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당신은 점점 익숙해집니다. 대화 중간에 말이 끊기는 것에, 당신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것에, 아무도 당신에게 의견을 묻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면 당신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이 설 자리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말을 무시하고 넘어갔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맞서 싸웠나요? 아니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나요? 바로 그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공격한 순간이 아니라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선택한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들은 한 가지를 배웁니다. 다음에 또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매번 조금씩 더 나아갑니다. 마치 밧줄의 한계를 시험하듯 말이죠. 밧줄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더 세게 당길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밧줄은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존중은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줄 때까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존중을 얻으러 다녀야 하는 시점에는 이미 오래전에 그것을 잃어버린 후입니다. 존중은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 세운 기준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낼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지 당신이 그린 게임의 규칙을 따를 뿐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규칙이 없다면 그들은 그들의 규칙으로 당신을 지배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무시당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모욕을 무시할 때마다, 당신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받아들일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의 기준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준이 낮을 때 누구도 당신을 그 기준 이상으로 대우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존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이미 존중받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만약 왕이 자신의 영토를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존중해달라고 구걸해야 한다면 그의 왕좌는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왜 존중받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설명해야 한다면 그는 이미 듣는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자신을 놓은 것입니다. 존중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이 냉혹한 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내와 친절, 그리고 기다림이 존중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간파했습니다. 존중받기를 기다리는 것은 적이 스스로 칼을 내려놓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죠. 당신은 성문 앞에 서서 침략자가 당신이 친절하다는 이유로 발길을 돌려주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볼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물러서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살다가 결국 경멸만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혹은 당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며 나머지가 그 기준에 맞추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가 세상이 불공평해서 저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격표를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주었기 때문에 저평가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일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벽을 쌓고 울타리를 치고 협상 불가능한 조건을 설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머물고 싶은 자는 그 조건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떠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규칙에 따라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존중은 말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원칙은 결코 무례함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넘었을 때 설명하지 마십시오. 협상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마치 그 경계선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선인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마키아벨리적 인간은 자신의 말을 들리게 하려고 목소리를 낮추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듣기 위해 스스로 침묵하게 될 때까지 침묵을 지킵니다. 정치에서든 사업에서든 개인적인 삶에서든 게임의 법칙은 동일합니다. 권력을 쥔 자는 자신의 반응을 통제하는 자입니다. 당신이 통제력을 잃는 순간 당신은 게임판 위에서 당신의 말을 만약 동맹이 당신을 배신했다면 보복은 감정적인 연설이 아닙니다. 빠르고 깨끗하게
아무런 경고 없이 당신의 영향권에서 그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 차가운 행동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당신이 분노하지 않고도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만약 부하 직원이나 파트너가 당신을 무시한다면 여러 번 경고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기회를 빼앗으십시오. 기회는 그들이 자신의 자존심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유일한 것입니다. 권력은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권력은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현명한 자는 두려움이야말로 충성심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안다. 여기서 두려움은 폭력이 아닙니다. 당신의 호의를 잃는 것이 너무나 큰 대가라는 인식입니다. 당신이 기준을 세울 때는 그것을 일단 그들이 당신이 결과를 집행하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면 두 번 다시 같은 말. 1512년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권력에서 쫓겨나 투옥되었을 때 그는 무자비한 진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권력은 충성심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통해 유지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피렌체로 돌아왔을 때 마키아벨리는 약속이나 감정에 호소하여 호의를 되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작, 군주론을 집필하여 권력자들에게 직접 보냈습니다. 구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지성과 영향력이 여전히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과도 용서를 구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메시지만을 던졌을 뿐입니다. 나는 아직 여기에 있고 여전히 위험한 존재다. 이 전략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제가 함께 일했던 한 CEO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략회의에서 한 부서장이 모든 임원 앞에서 경멸적인 어조로 그에게 공개적으로 도전했습니다. CEO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논쟁도 찌푸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서류를 접고 회의실을 나갔고 회의는 그대로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 부서장은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그의 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누구도 CEO에게서 단 한마디의 위협도 듣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설명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그의 선을 넘는 것은 스스로를 외부인으로 만드는 행위라는 것을. 마키아벨리의 냉정한 전략이 효과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선례를 만듭니다. 한번 선이 무너졌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당신의 기준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선이 한번 무너지고 즉시 결과가 마키아벨리적 인간은 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단 하나의 예시, 단 한 번의 타격,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단호한 행동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후에는 침묵이 나머지 일을 해낼 것입니다. 존중은 도덕적인 설교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건드리는 것이 불장난과 같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강한 자는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 결과를 보여주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의 상상력에 맡길 뿐입니다. 당신을 공격하는 자는 항상 한 가지를 기대합니다. 바로 당신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화를 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맞서 논쟁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통제력을 잃어서 그것을 당신을 공격할 무기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모욕을 던질 때 그들은 단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반응하여 그 순간을 전쟁터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항상 수비적인 입장에 놓이는 그런 전쟁터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 때 그들의 게임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 중간 관리자가 모든 직원 앞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상사를 공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상사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인상을 찌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상대방이 의미 없는 말을 한 것처럼 힐끗 쳐다본 후 회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공격했던 그 관리자가 먼저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해명하려 하고 왜 그렇게 말했는지 정당화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입을 열 때마다 스스로의 무덤을 더 깊이 팠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약점의 자가 노출이라고 부르는 순간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경기장으로 들어서기를 거부할 때 그들은 허공에 주먹을 휘두를 수밖에 없고 구경꾼들은 누가 통제력을 잃고 있는지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불안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들은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행동하기 시작하며 그 모든 말과 행동이 그들 자신을 폭로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희생자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집착하고 약하며 절박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강자는 자신의 손으로 적을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틈을 만들어주고 적이 그 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할 뿐입니다. 존중은 당신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의해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만히 서서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내버려두는 순간들에도 강화됩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은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존중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신은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 스스로를 바꿉니다. 더 이상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 반응합니다. 필요 없을 때 사과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인정받기 위해 설명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기준이 짓밟히는 대화, 관계, 직장에 머무는 것을 멈추십시오. 방에 들어설 때 마치 그 방의 주인인 것처럼 걸어 들어가십시오. 오만함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할 권리를 구걸해야 하는 방에는 절대로 머물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다른 사람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역할을 그만둡니다. 당신이 규칙을 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규칙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선을 넘는 자는 게임에서 퇴장한다. 경고도 예외도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법에 따라 살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말 한마디 없이도 어떤 기운, 즉 아우라를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 근처에 있을 때 자신의 말과 행동, 심지어 태도까지 조절할 것입니다. 당신이 위협적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선을 넘었을 때 치러야 할 대가를 당신은 더 이상 선택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중은 더 이상 당신이 추구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주변의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늘 존재하고 늘 당신을 감싸고 있으며 아무도 감히 그것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올바르게 적용한다면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첫째, 설명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둘째, 기준이 무너지면 즉시 떠나라.
두 번째 경고는 없다. 셋째,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라.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는 자는 타인에게 어떤 요구도 할 자격이 없다. 넷째, 감정적 반응을 통제하라. 평정심을 잃는 자가 언제나 패배한다. 다섯째, 당신의 기준과 맞는 환경을 선택하라. 당신의 기준이 조롱받는 곳에 있다면 당신은 곧 그들에게 끌어내려질 것이다. 여섯째, 공격받을 때는 전략적으로 침묵하라. 때로는 침묵이 상대를 가장 빠르게 균형 잃게 만드는 방법이다. 일곱째, 경고 대신 결과를 사용하라. 당신의 이름 자체가 경고가 되게 하라. 여덟째, 당신의 자존감을 타인의 인정과 분리하라. 아홉째, 적게 행동하되 모든 행동에 무게를 실어라. 결정적인 한 방으로 판을 바꿔라. 열째, 항상 자신을 위한 퇴로를 남겨두어라. 때로는 힘을 보존하기 위해 사라지는 것이 진정한 자기 존중이다. 이 원칙들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각 원칙은 서로를 강화하며 충분히 오랫동안 적용하면 당신의 본능이 됩니다. 당신은 미묘하지만 강력한 변화를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말하기 전에 단어를 고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으면 스스로 행동을 교정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협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시험했던 누군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거나 들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매일 자신의 힘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힘이 시험받을 때마다 그 반응이 목격한 모든 사람의 기억에 새겨질 만큼 충분하도록 만들 뿐입니다. 마키아벨리적 인간은 말로 이미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는 선례로 이미지를 만듭니다. 선을 넘는 자는 조용하고 신속하게 게임판에서 사라진다는 선례 말입니다. 그 선례가 충분히 오랫동안 강화되면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는 것, 즉 아우라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할 용기가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한 번의 폭발로 존중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잘못된 침묵 속에서, 자기 합리화 속에서, 떠나야 했을 때 머물렀던 순간들 속에서 존중을 잃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의 이미지에 작은 흠집이 생기고 당신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조각상이 너무 많이 깎여나가 누구도 원래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마키아벨리적 인간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는 존중을 되찾기 위해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는 애초에 누구에게도 그것을 빼앗을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지킵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그는 떠납니다. 설명도, 경고도, 협상의 여지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의 부재 자체가 가장 명확한 메시지가 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 없지만 당신은 나의 부재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차가운 철수의 힘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이김으로써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모두에게 이해시킴으로써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나가는 순간 전투는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언제든 사라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은 당신을 잃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존중받기 위해 논쟁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당신의 존재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곳에서 사라지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유일한 대답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에 잠든 힘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